일단 네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딱 맞거나 살짝 부족하다 얘기를 했어. 시간이 적당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적다는 것은 글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 혹은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문에 쟁점되는 부분들을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녹여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 글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풀이 방식은 지금 모든 지문부터 먼저 읽는다. 특히 뭐 문학이나 비문학 모두 지문부터 먼저 읽되 모르는 곳에서 다시 올라가서 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네 단계에서 이렇게 할 때 시간 이중으로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원칙적으로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텍스트 전체를 끝까지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기존에 읽었던 것을 읽으면서 잘 정리하는 것을 문제를 풀 때 바로 적용을 해서 풀고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잘 들어야 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 읽고 나서 곧바로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확인해보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 한 단락도 좋고 두 단락도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기존에 했던 방법이랑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정확도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았는지 혹은 시간적으로는 어떤 게 더 나았는지를 네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당연히 글 다 읽고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거겠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풀이 순서가 화작,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시간 소요가 가장 많지. 비문학 시간 많이 할당했단 말이야 너가. 근데 한편으로는 비문학이 텍스트 읽으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도 많은데 비문학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많은 문제를 쳐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풀이 순서를 화작, 문학, 비문학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집중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너가 얘기한 것처럼 비문학이라고 한다면 비문학부터 먼저 시작하는 건 어떠냐고 얘기를 하고 싶네. 비문학 먼저 하고 집중도가 높게 필요한 것이 비문학, 문학, 화작 순서라면 그 순서대로 하는 거지. 화작이 마지막에 하는 거. 실제로 화작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난이도가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수도 적기 때문에 화작이 좀 덜 수고스러운 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확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는 거야. 지금까지는 화작, 문학, 비문 순서대로 했으니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이번에 시점 모의고사 한 2개 정도 풀면서 그 2개랑 비교를 해봐봐. 그 다음에 문제들, 특히나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너가 비문학 풀 때 특히나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 마찬가지로 문학 풀 때도 특히 어려워하는 그 서브 과목들이 있잖아. 그것들 비문학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를 풀기 전 지문 대충 본다. 그러면 그때 먼저 어떤 지문부터 먼저 풀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너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분간해 놓은 다음에 풀 수 있는 거 먼저 덤비자고 일단.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네가 설정한 40분에 딱 맞는다면 나머지 문제 다시 버리긴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8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80분 안에서도 내가 세부적으로 시간을 소팅한 다음에 그 내가 스스로 할당한 그 시간을 오버해버리면 더 이상 문제 풀지 않고 노하우를 연습해야 된다고. 아까 너가 얘기했듯이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풀다가 좀 헷갈리거나 그러면 계속 붙잡고 된다면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뒤에 풀어야 되는 뭐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의 시간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시험 전체 운영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는 둘째치고 일단은 문제를 풀 때 뭐 마음이 좀 여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해야 될 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어쨌든 공부라는 것도 벡터가 중요하잖아.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지금 요맘때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를 좀 더 열심히, 좀 더 꾸준히,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네가 공부를 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건 뭐 삶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지만 네가 과제를 하거나 시점 모의고사를 풀거나 뭐 오답을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속적으로 네 취약점에 대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 그걸 계속 의식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리고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목표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이 공부의 한 스텝 한 스텝이 그것과 연관, 즉 성적을 향상하는 것과 직접적 연관인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즉 관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는 시간 낭비야.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점수대가 조금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들도 볼 때 네가 문제 유형별로 네가 좀 쉽게 덤빌 수 있는 것이 있고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컨대 고전 소설, 이게 소설 잘 안 틀린다고 했지만 고전 소설에서 예컨대 사실학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냐? 어쨌든 다시 돌아가는 건 말이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각달락별로 혹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얘기하는 그 텍스트 전체를 분절해서 그 분절한 것들마다 어떤 내용 정리를 통해서 지문에서 선택지에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 전체를 조망했을 때는 네가 이거는 내가 좀 노력해도 틀릴 것 같다 혹은 이건 내가 반드시 맞출 것 같다 라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잘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맞을 수 있는 것부터 덤비자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네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문제점들을 내가 갖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잘 먹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서 기능을 하는지는 사실 네가 판단해봐야 되거든. 이까지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냐? 그 실물을 많이 풀어봐야 되나요? 앞으로라는 말은 9월 4일 전까지의 날들에 대해서는 실무를 많이 푸는 걸 추천해. 다만 실무는 많이 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실무는 풀었어. 실무를 풀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오답했다. 오답 어떻게 했니? 문제 다시 풀어보는 오답은 그냥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 끝내. 근데 그 방법이 오답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아? 현실 물려고 하니? 눈물 장전 중이야 혹시? 아니지? 왜요? 아니 아까 코끝이 찡해지는 것 같길래 아니지? 올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답을 할 때 단순히 뭐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왜 이게 틀린 거를 보고 고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어쨌든 고를 때 오답 선지를 골랐는데 그 오답 선지를 고르는데 내가 어떤 절차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즉 오인하고 골랐는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오답 선지를 고를 때 오답 선지가 높은 확률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주최자가 선정한 것일 텐데 그러면은 정답을 놔두고 그것을 고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거 답 찾는 것보다 네가 어떤 과정으로 그거를 정답으로 생각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투파보는 과정에서 네의 어떤 허점이나 취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는 비문학 기술 지문하고 시문학 좀 풀어보자고. 괜찮냐?